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허세명 특수교육의 허종래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 5개월 정도 시험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5개월 동안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야지 합격의 길을 들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대상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월 달부터 공부하셔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서브노트가 있다든지 정리된 게 있다든지 혹은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심화적인 것까지 다 정리를 하신 분들 혹은 마인드맵 같은 걸로 다 정리를 하신 분들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오신 대로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씩 다시 다져나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누구냐면 5월달에 교정실습 갔다 와서 그전에도 물론 공부를 다 하셨고 하셨겠지만요. 5월달에 교정실습 갔다 오면서 올 한 달 정도 공부를 못 하신 분 선생님들 그리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뭔가 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도 없고 그리고 마인드맵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해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신 선생님들 혹은 정리가 됐지만 이게 어디다가 적용하고 응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요, 5개월 학습 전략입니다. 자, 5개월 동안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크게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선생님들 서브노트 만들거나 공부하실 때 장애 영역별로 이렇게 기승전결 순서대로 쭉쭉쭉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게 FM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거 그리고 어떤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으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서브노트 정리하는 형태보다는요. 전략을 바꿔서 기출에서 다뤄지는 주제로 장애 영역이 아니라요. 주제로 예를 들면 팩스 아니면 차별 강화 아니면 행동 연세 아니면 촉진과 용합 그리고 변별과 자극 통제 이런 식의 제목들 아니면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의 질환 그리고 질환별 교육적 조치 이런 식의 주제를 정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그런 주제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기출을 통해서요. 기출을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요. 자, 그렇게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동시에 무엇을 또 함께 해주시냐면요. 정리를 하면서 이 주제, 이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단어만큼은 이 키워드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선생님이 출제 교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행동연세라는 행동연세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행동연세에 관련된 많은 개념들을 다 지우고 숨기더라도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제 분석.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행동형성이요. 행동형성 다른 거 다 숨기더라도요. 시작행동, 중간행동, 목표행동 이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출 단서들을 꼭 정리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연도별 기출의 변화와 응용을 확인한다. 자, 영역별 기출이 좋으냐, 연도별 기출이 좋으냐, 그거 싸움은 선생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역별이든 연도별이든 아니면 연도별이든 영역별이든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5, 6월달 연도별 주제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고 주제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수업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 연도별로 하면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09년도
중등 혹은 공중도 초등 문제를 연도별에 있는 것을 하나의 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중등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2010년도에 문제가 제시될 수 있고 아니면 2011년도에도 제시가 될 수 있고 12년도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리한 그 주제 하나로 앞으로 나오게 될 5번, 6번, 7번, 뭐 많게는 7번, 8번이겠죠. 그 정도로 만약에 문제가 다시 응용되고 출제가 되더라도요, 제가 정리한 주제로 그걸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주제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연도별로 문제들이 발전해가는, 그리고 연도별로 문제들이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준비를 하든 연도별로 준비를 하든요,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꼭 함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응용돼서 매년 출제가 되는가, 같은 내용인데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기 시작해서 어떤 관점까지 확장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문제의 변화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그리고 그 끝이, 그 끝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고 내가 시험 볼 그 올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전략 1과 전략 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별 정리 및 인출 단서로 요약한 예 해서 그림 교환 의수통 체계거든요. 그림 교환 의수통을 5단계를 교환 알기, 자발적 교환 훈련, 그림 변별 훈련, 그리고 문장 만들기, 질문에 답하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기, 이렇게 단계를 적어 놓고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배운 내용, 내가 정리한 내용은 제외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거. 훈련자가 2명이다. 신체적 촉진이 일어난다. 손에 놓기 한다. 2단계는 훈련자 2명이다. 거리가 늘어난다. 3단계는 카드가 2개다. 선호와 비선호 카드다. 그러면 변별이 일어난다. 변별이 일어나니까 저 단계에서 변별과 자극 통제가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변별과 자극 통제가 연결되니 저 단계에서는 자극 촉진과 반응 촉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반응 촉진보다는 자극 촉진 쪽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카드를 변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문장 만들기 단계에서 원해요라는 문장띠를 만드네. 요청하기 훈련을 하네. 의사소통반을 만드네. 요청하기 훈련, 의사소통에서 요청하기 훈련, 그럼 화용문적 기능에서의 요청하기 훈련, 화용문적 기능의 변화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소통판 주제별 색임 표시, 우리 의사소통판 상징체계 구성하는 방법이 있죠. 뭐 발달론적, 사회론적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겠죠. 5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스스로 요청하기. 그리고 6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기, 명명하기, 언급하기. 희한하네. 5단계까지는요, 의사소통에서의 요청하기를 훈련했고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는 요청하기 기능을 가르쳤는데 6단계에서는 화용론적 기능으로서 명명하기와 언급하기를 사용하네. 그러면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의사소통 기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청하기와 명명하기와 언급하기가 기능이 적용이 되었네 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으로 출제위원들이 선생님, 교수님 들어가서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부터 팩스에 관련된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도별로 살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엮어지는지를 관찰하고 그 변화를 주시하면 선생님들이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전략이요. 연도별 기출의 변화와 응용을 확인한다는데, 이 연도별 기출의 변화와 응용을 확인한다요. 자, 선생님들, 기출 문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딱 아는 만큼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교수님들이 문제에 숨겨오는 여러 인출 단서들이 내가 배운 거, 내가 공부한 양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리한 것만큼, 학습한 만큼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출 분석은요, 아무것도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역으로 생각하면 연도별 문제를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연도별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게끔 만들어진 게 연도별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제에 여러 개념들을 넣어서 그 개념들이 뒤섞이더라도 그 개념들 안에서 내가 변별하기를 바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게 연도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연도별 기출 문제를 아는 만큼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요, 그 연도별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주제를요, 하나씩 빼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선생님,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연도별에서 꺼내어 놓은 주제들이요, 뒤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도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문제가 어떤 모습들을 띠는지, 어떤 양상들을 띠는지, 그 표현법들이, 질문하는 표현법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인출 단서를 숨겨나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기출 분석은요, 반드시요, 주제별로, 만약에 연도별로 하신다면요,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고요, 영역별로 하시더라도요, 주제별로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기출의 변화와 응용을 하긴 하면요,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 분석의 최고의 목표는요,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얻고 싶은지, 학생들로 하여금, 수험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변별하고 싶은지를, 그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하기에 기출 분석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문제를 보이는 거고요. 그럼 그 아는 만큼 문제가 보이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주제별로 뽑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으로 도달하는 건요, 연도별 문제 유형을요, 연도별로 하나씩 살펴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문제, 같은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출 단서들이 숨겨지는지, 그리고 지문들이 어떤 표현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변별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5개월이라는 시간이지만요, 이 5개월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제가 왜 5개월이라고 그랬냐면요, 6, 7, 8, 9, 10. 선생님, 11월 달 있잖아요. 아니요, 11월 달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월 달은 없는 달입니다. 11월 달 동안은요, 내가 지금 해왔던 거를 계속 지겨울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그 12월은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흔들리는 멘탈도 관리해야 될 그런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런 시간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 존재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맞아요. 덤으로 얻는 시간이에요. 그 덤으로 얻는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뭘 해왔는지, 아는 게 무엇인지, 최소한 내가 아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5개월요, 선생님들,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요, 헛되이 보내기에는 또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 계획을 차근차근 잘 잡으셔서요,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공부해왔던 선생님들이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 쭉 꾸준하게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해오신 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들은 누구냐면 교생 실습 갔다 오는 5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신 분,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서 생기신 분, 아니면 이제 용기 내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 라는 용기를 지금에서 내시는 분들, 그죠? 선생님들, 서머리 노트 없을 겁니다. 마인드맵 없을 겁니다. 자,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5월, 6월, 7월, 8월에 연도별 기출문제는 주제별로 기출문제를 근거해서 내용을 주제별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 가는지 응용문제까지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물론 선생님들이 각자 지금 듣고 있는 다른 강사님들이 계시니 지금 그 강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 카페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허쌤의 특수교육. 그래서 선생님들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개개인별로 맞춰서 적절한 수업 전략, 학습 전략을 짜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아직 5개월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요, 꾸준하게요, 손 놓지 말고요, 달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지금 4학년으로 계신 선생님들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꼭 시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기간제로 계신 선생님들, 최소한 하루에 2시간, 3시간, 3시간이 힘들더라도 2시간은 꼭 확보해서 꾸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말은 거의 공부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5개월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선생님들, 제대로 된 전략과 그리고 제대로 된 전략과 꾸준한 공부 습관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출을 선생님들 분석을 하는 때 반드시 주제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기출 단서들이 어떤 식으로 감춰졌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다시 응용돼서 출제가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기출을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예. 최대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본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 강화를 주시면서 그렇게 남은 기간 꾸준하게 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에게 5월 학습 전략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허쌤의 특수교육의 허종래였습니다.